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 강릉 펜션 그 사망 사건 참 슬픈 일인데 네. 언론의 취재 행태 또 이번에도 논란이 됐죠. 예, 그렇죠.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자 기자들은 즉시 전방위 취재에 나섰는데요. 사실 취재하는 게 당연히 적절하죠. 일산화탄소가 왜 유출된 것이며 학교의 책임은 없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문제의식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면 좋은데요. 하지만 일부 기자들의 도를 넘어서는 취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취재였어요? 페이스북으로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의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그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이렇게 PC방, 음식점 그리고 학원까지 들어가서 취재를 하면서 아이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 그 대선고 학생인 거 안다라고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요. 본인이 아니라고 했더니 학생증을 보여달라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너무나 과열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글에는 기자들이 너무한다. 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취재와 단독의 눈이 멀어서 인권이나 취재 윤리 따위는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 사고를 정말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슬픔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직접 피해 입은 학생들 SNS 뒤져가지고 네. 여행 가면서 올렸던 글 기사화하고 네. 그 사고 이전에 펜션 내에 그 학생들 장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네. 이런 보도도 있었죠. 예,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게 또 아주 그냥 인터넷에서 있는 작은 매체도 아니고 주요 매체들 그리고 주요한 그 방송사에서도 문제는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있어왔죠.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와 연관된 과거 사진을 올린다거나 심지어는 세월호 당시에는요. 그 학교 단원고를 찾아가가지고요. 네. 책상 서랍에 이렇게 뒤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기나 이렇게 메모장 이런 것까지 막 공개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흥미 위주의 보도 그리고 또 그런 보도가 나오면 그것을 또 어뷰징해서 보도하는 것 이런 행태 모두 다 매우 부적절하다. 진짜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참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네. 이번에 피해 입은 학생들과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 네. 그 같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사실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그럼요. 있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취재는 거의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당사자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취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상화해가지고 그냥 막 당신 되게 친한 친구인 것 같은데 나에게 인터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미디어 포커스 시간에 항상 이렇게 좀 문제 있는 보도들 좀 지적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네. 오늘 연말을 맞아서 민원연이 선정한 좋은 보도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해마다 올해의 좋은 보도를 선정해서 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기존의 신문, 방송, 온라인 부분 이외에 시사 프로그램 부문 그리고 대한미디어 부문으로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보도상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나쁜 보도, 부적절한 보도 관행을 지적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좋은 보도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예, 요즘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졌어요. 저처럼 언론을 감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행태로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현실이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언론을 불신하는 사회는 분명 건강하지 않고요. 아무리 언론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언론인, 좋은 보도, 좋은 언론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그렇기 거를 때문에 많이 찾아주자. 네, 저희가 이걸 꼭 찾아내서 네. 많이 홍보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 5개를 선정을 했어요. 먼저 신문 부문은요? 예, 신문은요. 한겨레와 한겨레 20일 공동기획팀이 취재한 보도인데요. 2018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천안함 생존자의 이야기를 다룬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라는 기획기사 이게 선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팀과 함께 언론으로서는 처음으로 천안함 생존자 24명에 대한
대한 사회적 경험과 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요. 24명 중 8명이 3시간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8년간의 소외와 고통을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네. 자, 이들은 PTSD 발병률, 1년간 자살 생각 비율, 1년간 자살 시도 비율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참전 미군 등 참전 군인이나 일반 국민들보다 월등 높았습니다. PTSD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오히려 이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모두 영웅이라고 우리가 막 칭했었거든요. 당시 언론들이.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고통스러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후유증 치료비조차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오히려 이분들 24명의 생존자 중 23명이 책임을 생존자에게 돌리는 말을 들어왔다라고 답했고요. 생존 잔병 58명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사람은 21명이고 이 중 인정된 사람은 6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전사자 중 1명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음이 취재 과정 중에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이렇게 말해요. 천안함은 보수에게는 이용당하고 진보에게는 외면당했다라고 하하. 말하거든요. 예.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내용을 사실 보수지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진보지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놀랍고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뭐 한겨레가 우리가 진보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매체에서 이 아이템을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새로운 보도였다.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모두가 외면했었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 네. 이게 신문이고 그다음 TV는요? 예, TV는 방송 보도 중에서 사실 굉장히 요번에 힘들었어요. 선정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근 보도여서 이것이 선정된 것도 있습니다. 예. MBC의 유치원 관련 보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MBC는 10월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무작위 유치원 감사 결과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MBC 보도를 통해서 일부 유치원이 유치원비로 명품 가방,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고 원장의 아파트 관리비와 외제차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유용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가 MBC가 이렇게 앞서서 먼저 취재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국회를 움직이고 이렇게 굉장히 큰 힘을 줬다는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MBC의 이런 박용진 3법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유치원 비리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 이슈를 계속 지켜가고 있는 MBC의 행태에 대해서 칭찬하는 의미로 상을 드렸습니다. 좋은 TV는 MBC의 그 유치원 관련 보도. 네. 네. 그다음 신문, 방송, 다음에 온라인 부문. 예, 저희가 대한미디어를 선정했어요. 대한미디어. 올해의 대한미디어 부문이죠. 꼭 기존의 신문, 방송이 아니고요. 요즘은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 기성 언론사 기자가 아니어도 다양한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요즘 가짜뉴스 등의 논란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럴수록 좋은 언론 기능을 하는 인터넷 매체나 소규모 1인 미디어, 독립 미디어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문을 신설을 했고요. 예. 올해 첫 상이었는데 단비뉴스의 환경 시리즈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이라는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단비뉴스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세명대학교의 저널리즘 스쿨 학생들이 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비영리 매체죠. 예. 기성 매체들이 조명하지 않은 소외계층의 현실과 은폐된 부조리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좋은 보도로 선정한 기사는요. 탈핵 관련된 보도인데요. 6개월간의 사전 취재 그리고 국내외를 아우른 많은 전문가들의 인터뷰 그리고 유관기관의 내부 자료 등 한마디로 탈핵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 6개월간의 탐색 기획에 들어있더라고요. 20편 정도 되는 기사인데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특히 최근의 단비뉴스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과 주민과의 갈등 해소 등을 조명하는 이런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찬핵 보도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언론 현실에서 거의 단비와도 같은 보도였다라고 생각해서 상을 드렸습니다. 이름도 단비뉴스네요. 그게 이제 네. 대한미디어 부문이고요. 네. 그 밖에 온라인 부문은 뭘 뽑으셨습니까? 예, 온라인 부분도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7기 지방선거 당시에 경북 지역의 온라인 매체인 뉴스민이라는 곳에서요.
지방선거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뉴스민. 네, 뉴스민이에요. 6.13 지방선거 경북 민심 번역기라는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내실 있는 선거 보도였다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어허. 4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석 달간 구미, 김천, 의성, 군위, 청송, 상주, 안동,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칠곡, 성주 등 13개 경북 지역 선거구를 직접 기자들이 탐방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예. 많은 언론들이 선거 시기간 되면 보통 그 지역에 가서 한두 명의 시민을 인터뷰해서 인터넷 여론을 받아 쓰는 그런 민심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요? 그런데 이 보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 공인중개사 사장, 공장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 지역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의 표를 몰아주었던 경북 지역 민심의 현실적 배경을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경북의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주에서 만난 보수는 먹고사니즘의 상관관계라는 보도의 예를 들어보면요. 네. 경북 인구 구성 중 임금 노동자가 두 번째로 적다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임금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펴는 진보 정당에 대한 반감에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하.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렇게 정치 지형의 배경을 파악하려 시도하는 그런 행태는 저희가 모든 언론을 통틀어 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뉴스민이 이렇게 시민 인터뷰로부터 단순한 표심을 읽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유권자 의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표방하는 이런 내용들을 했다는 거 정말 특이했고요. 네. 또 이 뉴스민이라는 매체가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은 불필요한, 그러니까 기존 언론들은 사실 요즘 굉장히 이상한 광고를 많이 싣거든요. 그런데 아주 깨끗한 청정 매체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보도를 올해 좋은 보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온라인 매체 뉴스민.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